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소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김복덕 전 대표가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복덕 전 대표는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필요할 때마다 야금야금 팔게 될 겁니다. 자, 아직도 보유 주식이 약 2천만 주로 오버행 리스크를 계속 짊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가 23년 7월에 상장이 됐고 의무 보유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4년 7월이면은 풀리게 되는데 이게 1대14 무상증자 이전의 수량이 151만 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곱하기 15를 때리면 7월에 2265만 주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록스는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김복덕 전 대표의 주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1회차 전환사채 1회차 전환사채의 물량이 2024년 6월 15일에 풀립니다. 자, 작년 1차 전환사채를 200억에 발행을 했었죠. 발행 당시 전환가액은 7,434원입니다. 전환사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에 그에 따른 효과를 전환 조건에 반영하도록 계약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알아서 주식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1대14 무상증자를 적용했을 때 7,434원 나누기 15를 하게 되면 주당 496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 종가 기준 약 5배의 수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전환가액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조정이 가능하죠. 물론 지금은 주가가 상향됐을 때도 조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소록스는 지금 주가가 상승할 재료나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재준 대표가 소록스의 최대 주주가 된 지 만 1년이 지난 6월 말이 되어야 우회 상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회 상장보다는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리스크만 떠안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1회차 전환사채는 자, 투자자가 REJ1호 투자조합이 투자했습니다. 이 조합원 중에는 성 부회장과 송혁 CFO 등 아리바이오의 경영진도 참여를 해 있는데 이 1회차 전환사채의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고 투자 조합을 해산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각각 의무 공시 조건인 보유지분 5% 미만이 되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장내 매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가의 하락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알려면 우선 작전의 전환사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는 사채, 채권이죠. 자, 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 100만원을 발행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투자자는 만기일 전까지 회사에게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는 원금 100만원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자, 요게 평범한 전환사채인데 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원금을 돈이 아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빌려준 돈을 돈 말고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작전에 사용할 때는 현 주가가 만원인 회사에 전환사채 100만원을 투자하고 주가가 만약 그대로라면 전환 청구를 통해서 100주를 투자자가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향후 주가가 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락을 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 라고 하면 이때 리픽싱 조항을 통해서 주가의 하락폭만큼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투자자가 만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가져갈 수 있었다면 5천원짜리 주식을 200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환사채 투자자는 똑같이 100만원을 투자를 했지만 확보하게 되는 주식 수량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소록스는 1회차 전환사채 이후에 1대14 무상증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가가 15분의 1이 됐죠. 주식 수량은 곱하기 15가 됐고요. 자, 물론 수량이 늘어나는 만큼 무중으로 토막난 주가에 대해서 리픽식 조항이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자, 그만큼 전환사채 투자자는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어떻습니까? 전환사채 투자자는 큰 이익을 가져가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남의 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채권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갚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따지고 보면 회사는 소록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자 아리바이오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으로 대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정재준 대표죠. 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리픽싱 조항이 발동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갖고 있던 일반 투자자들은 아무 소식도 아무 계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리픽싱 조항으로 전환가액을 낮출 계획이겠지만 이걸 개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들은 여기서 산 사람들 평단만 높은 것이고 전환사채 투자자처럼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작전주의 전환사채입니다. 자, 이 1회차 전환사채 보유예수 기간이 6월이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위한 엑시트 계획이 곧 시작될 겁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치면 2회차 전환사채는 12월이기 때문에 세력의 작전을 역이용하는 것도 1년 가까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단기간 소록수에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의 근거를 찾아서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면서 작전 세력의 엑시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 급등을 연출하게 될 때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 최소화를 돕겠습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목 씻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칼이라도 갈아놔야겠죠. 물이 엎질러졌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엎질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카톡방에서 여러분이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의 시점과 그 근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현 평단이 요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크게 하락한 주가에다 내다 팔아도 5배쯤 되고요. 거기에 김복덕 전 대표의 오버행 리스크까지 생각을 해보면 소록스, 아리바이오의 작전 세력들은 엑시트를 계획하고 있고 다음으로 삼진제약, 하나제약으로 넘어가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카톡방에서 삼진제약, 하나제약, 소록스, 아리바이오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고 당장 가장 중요한 소록스의 작전 세력 엑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매도 타점의 근거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일방적인 지식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해당 종목의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모두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더라도 제 돈이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여러분에게 그 종목에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자한 종목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좋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제 분석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보를 취합하셨을 거고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틀린 부분도 제가 맞는 부분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건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경우의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답의 근거를 찾으시고 제가 한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답이든 정답이든 근거를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우의 수를 줄이는 만큼 여러분의 안목, 여러분의 계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하여 근거를 함께 제시하겠지만 한 번 더 의심하셔서 경우의 수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처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정보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토대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직접 지켜보실 수 있으십니다. 광고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카톡방은 참여 코드도 없고 출퇴가 자유롭습니다. 감탄고토라고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삼키시고 쓸모가 없다면 뱉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지켜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카톡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 자유롭게 출퇴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영상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카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 말미에 말씀드림을 알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